이거 그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. 백수 3일차인가요? 아닌데 4일차인가? 이 실루엣 드로잉 이것도 좋은데. 약간 실루엣 식으로 잡아주는 거. 이게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도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형태를 그 가늠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미래 수업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태 잡기가 너무 좋은 게 일단 대충 그려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깎아주면서 어, 이런 실루엣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요즘은 좀 이제 약간 마른 체형 이런 거 그릴 때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이거를 좀 많이 깎아주면 돼. 이거를 좀 많이 깎아주면은 약간 마른 체형 되는 거예요. 어깨, 팔 이렇게.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체 굴곡을 좀 알고 있어야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대충만 어느 정도 형태만 잡아놓고 뭐 펜터치나 이런 거 바로 선 작업을 들어가도 뭐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지우고 깎고 하는 게 너무 편해.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?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. 근데 이게 처음에 요거 할 때 그 처음에는 이 초보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체의 굴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살짝 알아야지 이게 좀 될 것 같거든요. 편해요. 이게 그림이 이쁘게 나와. 편하면서도 이뻐. 쉬워 보이죠? 역동적인 포즈요? 몸을 좀 많이 틀어야 되거든요. 몸을 틀어야 되는데 몸 트는 것도 이제 요것도 그렇지만 어깨 라인과 허리 라인이 일단 반대로 기울어져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라인 있죠? 이런 라인. 이게 일자로 그리면 안 돼요. 이게 뭐냐면은 어깨 라인과 골반 라인이에요.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나오고 허리 그리고 골반 뭐 이렇게 된다 쳤을 때 이거를 일자로 그리면은 좀 여톤적이지 않고 좀 이제 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. 이쪽을 올렸으면은 어깨를 이쪽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. 여긴 내려갔으니까 요 골반은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죠.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살리는 거예요. 그리고 어깨가 이제 앞으로 나왔으면 골반도 마찬가지예요. 이쪽 어깨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쪽에선 골반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래야지 역동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그려볼까요? 흉곽이 이렇게 있고 어깨 라인이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가 좀 내려갔잖아요. 그죠? 그럼 여기는 허리는 약간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. 그죠? 허리, 골반 라인은. 얼굴도 약간 숙입시다. 이 몸도 더 돌려주면 좋아요. 몸도 이렇게 더 돌려주면 좋은데 앞뒤로 더 움직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뭐 저도 뭐 힘들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간 요런 거를 좀 신경 쓰시면은 좀 괜찮게 좀 나옵니다. 액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. 막 이런 거. 이런 게 오히려 그리기가 쉬워요. 가려지는 부분도 많고 역동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그려도 인체가 좀 틀리거나 조금 하여튼 좀 안 좋아도 그려려니 넘어갈 수 있는 게 많다고요. 이런 게. 아,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람 한 명 그릴 때도 구도가 다 있어요. 사람 얼굴도 구도가 다 들어가거든요. 사람 얼굴도 무조건 3점이에요. 아, 예, 예,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. 2교시 시작할게요. 거기 앉으세요. 떠들지 말고. 자, 우리가 그냥 얼굴 이렇게 그리잖아요. 근데 이게 3점이에요. 따지고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. 이게 안 나오면은 어색해요.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. 왜 어색하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이건 몰라도 뭔가 이상하거나 그건 알아. 그래서 이 얼굴에도 소시점이 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이쪽 눈보다 이쪽 눈이 클 수가 없는 거죠. 이쪽 눈이 당연히 커야 되죠. 사람 한 명을 그냥 그려도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려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. 근데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좀 안 나오긴 하거든. 근데 이 소실점을 항상 하고 그리는 거죠. 뭐 대충 아시겠죠? 이렇게 이 3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뭐 사각 안에다가 누라고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. 그게 왜냐면 사각으로 그리면 이제 소실점도 확실하게 잡히니까. 사람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좀 이쁘게 그리려면은 어깨 라인이라든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약간 삐뚤어지게 할게요. 약간 삐뚤어졌긴 한데 이렇게 그렸어도 골반이라든가 나중에 이쪽 가면은 이거보다 더 틀어줘야 되는 거야. 골반은 조금 더 틀어줘야 되겠죠. 왜냐면 소실점이 이쪽에서 보니까 소실점이 계속 이렇게 가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골반은 더 틀어줘야 되고 만약에 다리를 그리게 되면은 다리는 더 틀어줘야 되는 거야. 이렇게.
무릎팍 맞춰서 여기 발목, 발끝 이런 거 맞춰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별 이제 신경 쓰고 그리진 않았지만은 그래야지 이제 자연스럽고 균형이 잡혀 있는 거죠. 균형이 잡힌 그런 사람을 그릴 수 있는 거야. 저는 그 약간 뒤죽박죽이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다 보니까 제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.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. 20대 후반 저는 30대 시작했어요. 30살에. 물론 그 전에 이제 화실 생활도 하고 했지만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. 20대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. 이게 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저는 그렇더라고. 내가 그림을 안 그려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 어느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하면서 배워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. 굳이 인체해부 확인이 뭐 이런 거 필요가 없다니까. 만화 그리는데. 적당히만 그릴 줄 알면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떤 근육을 그 좀 세밀하게 그려야 돼. 가슴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세밀하게 그려야 돼. 그러면 그때 찾으면 되잖아. 그때 찾아서 그리면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 조금 배우겠죠.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. 특별하게 뭘 어디서 따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배우는 거지. 샘플 찾아서 그리면서.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고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원고를 내가 잘 만든다.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. 인체학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. 어느 정도 이제 그 만화 이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나면은 인체부학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제 좀 잘 그리긴 좀 힘들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고민을 하면 되는 것 같아. 처음에는 이 만화 그릴 사람들인데 굳이 뭐 해부학이니 뭐 이런 게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고를 잘 만드는데 내가 그리는 만화에서는 인체를 확실히 더 잘 그려야 야지만 굉장히 장점이 있는 만화고 더 잘 그리고 싶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배우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리고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. 그죠? 만화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화가 인체를 그렇게 표현할 일이 많이 없어요. 만화 그리면은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그냥 실루엣 정도만 표현을 할 줄 알면은 웬만큼 넘어가요. 그래서 세밀하게 여기서 근육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. 제가 그려보니까 그래. 그 세밀하게 그릴 장면들이 나와요. 근데 그거는 그때 샘플 찾아보면 된다니까. 요즘 많잖아요. 샘플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.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. 그때 찾으면 돼, 그때. 하하. 근데 요게 보면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약간 큰 감도 좀 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고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숙인 각도거든요. 살짝. 그러다 보니까 입을 얼굴을 좀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런 거는 그죠 훨 낫죠. 얼굴을 좀 내려주셔가지고 약간 위를 이렇게 보는 듯하게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채색할 때 이런 식도 괜찮아요. 이런 얼굴을 숙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채색인데 이게 요즘 많이 해요. 제가 자주 한다기보다는 요즘 많이 하는 채색인데 이런 부분이 있죠. 입체감을 줄 때 이제 펜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주신다던가 그죠? 이 머리카락 쪽도 이런 식으로 살려주시고 이런 데에다가 명암을 한 번 정도 더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조금 이제 가장 진한 부분 여기는 이제 연필로 그러니까 펜선으로 안 하셨으면은 그 약간 이 쇄골 쪽도 살짝 표현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머리카락이 이게 너무 이건 스타일이에요. 이건 제 말을 너무 들으실 건 아니고 이건 스타일이라서 어, 이렇게 머리카락이 딱 붙는 이런 것도 괜찮은데, 그러니까 경계가 확실하게 저기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이렇게 연결해 주지 않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조금만 그려도 저기가 가르마라는 게 보이거든요.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중에 채색하실 때 에어브러시 같은 것도 괜찮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표정이라든가 약간 힘들어하는 표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빗금이나 이런 것도 살짝 쳐줘도 훨씬 더 느낌이 좀 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보통은 요 손이 손 그리기가 참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 이 손은 이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.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 손이 이 라인을 따라서 가야 돼요. 아시죠? 예. 아대식으로 이제 밑에 있는 뼈대를 좀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좀 그리시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요 선 긋는 게 살 접힌 이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잘 그어야 돼요. 이게
살이 몽통몽통해지는 약간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요거를 안 그려도 되긴 하거든요. 그려도 되는데 저는 이런 쪽에는 좀 잘 안 그려요. 물론 그려줄 수는 있긴 한데 잘 안 그리고 이 손등도 이 동그랗잖아요. 이렇게 이 라인을 살짝 안으로 파주는 것도 좋아요. 특히 여자 손 같은 경우에는 그죠? 느낌이 확 틀리죠. 이 라인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요 손을 그릴 때 이렇게 약간 일률적으로 그리셨는데 그 손이 약간 이렇게 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 크게 생각하셔도 되고요. 많이 휘어 있다.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반대 손은 거의 안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이 튀어나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조금 들어가고 여기는 요 사이가 좀 멀겠죠. 서로.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제 손 그리는데 좀 편하다 그리는 게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다 똑같아 버리면은 좀 어색해요. 손이 이제 약간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거든요. 이렇게 곡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곡선을 또 이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가시는 게 좀 좋고요. 이렇게 조금 내려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바지를 여기 배꼽 위까지 이렇게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 다음에 벨트를 얇게 있죠.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. 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다리 부분도 약간 여자의 그 약간 매력 포인트를 살려주기 위해서 요 안쪽은 조금 튀어나오게 이렇게 허벅지 이게 다리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 무릎합으로 튀어나온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그리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여기가 이 근육이 있어요. 큰 근육이 있고 여기 와서 이 뭐야 대퇴 이두근이야 뭐야 하여튼 그것들이 여기 그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붙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라인을 잘 살려주면 좋아요. 그래서 채색을 할 때도 그냥 이 상태가 아니라 이 라인을 살짝 살려주면서 채색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엉덩이 여기가 제일 두꺼운 게 아니라 엉덩이에서 나와서 이 대충 손이 한 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. 이제 엉덩이 근육은 위쪽에 있지만 살이 이렇게 처지고 접히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밑에 쪽이 더 굵어요. 허벅지 제일 굵은 쪽이 엉덩이 약간 밑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. 발도 잘 그리셨는데 약간 형태가 이제 좀 그리기 힘드시면 앞에를 좀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앞쪽을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좀 더 크다.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. 그리고 나중에 또 채색하실 때 이 부분을 그림자를 주시게 되면은 또 입체감이 살아요.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다리가 약간 구부러진 것 같아. 여기를 그림자를 안 넣으면 다리가 일자로 펴진 느낌이고 이렇게 그림자를 주게 되면은 다리가 약간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를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여기 잔머리들도 조금 내려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. 이렇게 뭐 힘든 건 아니니까 이렇게. 그리고 요 어깨 라인 요거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어깨가 앞으로 갔냐, 약간 뒤로 갔냐에 따라서 뒤로 갔으면은 어깨 라인을 약간 그 재봉 라인 있잖아요. 재봉 라인을 약간 이쪽으로 빼주시면 뒤로 간 것 같고, 약간 앞으로 빼주시면은 약간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. 손을 그리실 때 손가락 요 사이를 좀 떨궈준다고 생각하고 그리셔도 좋아요. 여기 약간 떨궈주는 거야.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붙여도 돼요. 약간 떨궈주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사람 주먹이 일자로 절대 네모나게 안 생겼어요. 주먹이 이렇게 생겼어. 그래서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. 들어오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요 라인도 있어요. 요 라인은 뭐냐면은 이 손끝의 라인, 여기 접히는 라인 있죠. 그래서 주먹을 쥐면은 이게 보면 이게 펴져요. 이게 좀 많이 펴지고 그 다음 이게 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표현을 해줘도 그래서 그림자를 이렇게 드는 거죠. 그리고 위에 있는 뼈 표현해주고 이 정도만 표현을 해줘도 주먹이 꽤 괜찮거든요. 이런 식으로 뭐 더 설명드릴 거 있나? 발도 이제 요 발 보면은 무릎 있잖아요. 무릎에서 쭉 내서 그래서 요 부분이 뼈랑 이어지고 그래서 요쪽이 더 높아요. 발을 그냥 둥그런 게 아니라 요쪽이 높고 요쪽으로 와서 좀 낮아지는 약간 이런 형태예요. 그래서 발등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나와서 이제 발등을 감싸듯이 발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발가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발가락은
요 부분이 요렇게 약간 요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나와요. 발가락이. 엄지발가락은 약간 뒤에서, 새끼발가락도 약간 뒤에서부터. 그래서 약간 요런 각도로 발가락이 이제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더 높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구두라든가 신발을 여기 선을 이어봐도 약간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. 그래서 이쪽이 더 높아요. 이쪽보다. 여기 이 라인이. 그래서 발 안쪽이 좀 더 높다.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거 이 스킨만 씌워주면 이제 신발이 되는 거고요. 어떤 스킨을 씌워주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 상태에서 스킨 씌워주면 이제 신발이 됩니다.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운동화를 시켜줄 수도 있을 거고 발목 쪽이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와요. 어렵죠? 예.